안녕하세요. 김달란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아들, 초등학교 3학년 딸, 그리고 6살 아들, 이렇게 3남매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기본적인 관점은 아이들 각자는 다 뭔가를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한 가지씩은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뭔가를 최소 한 가지씩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달란트 또는 탤런트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저의 유튜브 제 닉네임을 김달란트라고 지어봤습니다. 저의 달란트를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나누어서 저뿐만 아니라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신 모든 분들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김달란트라고 지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아이들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아이들이 현재 잘하는 부분을 발견하고 격려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우연히 접하게 된 채널이 있는데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소아정신과 교수로 계신 진아영 교수님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턴 생활까지 마치고 레지던트를 떨어져서 미국에 가셨다고 하는데요. 그 미국에 가서 그곳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여러 대학을 거쳐서 지금은 미국에 잘 정착해서 살아가고 계신데요. 제가 이 진아영 교수님의 유튜브 채널에 자녀 양육에 관련된 영상을 봤는데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녀 양육 생각과 많이 일치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주 전에 존리 대표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나눈 영상을 봤는데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또 시간이 되시고 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클릭해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 나누신 내용이 인디언 속담에 물고기에게 나무 타기를 가르치려 하지 말라.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을 잘 하도록 또 물속에서 자신의 역량의 최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이 물고기를 물 밖으로 끄집어내서 원숭이처럼 나무를 잘 타라고 가르치면 가르치려고 하는 자도 또 물고기 자신도 너무 힘들고 원숭이처럼 될 수도 없고 결국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수능을 잘 봐서 학교 내신 성적을 잘 올려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공부라는 한 영역에 갇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달란트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발휘하지도 못한 채 많은 국영수 위주의 학원을 돌면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학원을 보내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있고요. 또 사교육비에 많은 돈을 지출하다 보니 부모는 노후 대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존리 대표님과 진아영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놀란 것이 한국은 뭐든지 시험으로 사람을 선발한다고. 공무원도 시험으로, 그리고 어떤 직장을 들어갈 때도 직장 내에 어떤 선발 시험이 있어서 그 시험을 봐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을 보고 존리 대표님이 많이 놀랬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도 시험이라는 게 있지만 인터뷰를 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열정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서 선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나의 자녀들이 우리나라에서 시험을 선발하는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가지 못했다면 그냥 미국에 가서 취업을 하면 되지 않겠나. 아니면 자녀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돈 되는 일을 창업을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잘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발견할 수 있도록 계속 엄마인 나는 격려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유치원, 초등학교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국영수뿐만 아니라 미술, 체육, 음악 이렇게 다양한 교과목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경험하고 탐색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행복해하고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런데 점점 학년을 올라갈수록 국영수 위주로 부모들이 아이들을 푸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없는 무기력한 아이들로 성장을 하고 맙니다. 물론 공부가 체질에 맞고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상관이 없겠지만요. 저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온 후 국영수와 같은 학원에 보내지 않습니다. 큰아이는 5학년 중반부터 또 올해 6학년 중반까지 1년 정도 영어 학원을 다닌 후에 지금은 다니지 않습니다. 영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니 마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 정도 수준으로 수업을 하는 것을 교과서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학교 영어 수업이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수업을 하는데 그 수업만을 가지고는 아이가 학교 영어 수업을 따라가기가 참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제가 좀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좀 쉽지가 않아서 제가 1년 정도 영어 학원을 보냈습니다. 1년 정도 보냈더니 영어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틀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랬는데 그다음부터는 아이가 의지를 가지고 단어도 외우고 또 MP3도 듣고 또 리딩도 하고 해야 하는데 학원을 다니다 보니 점점 아이가 더 수동적이 되어 가고 또 학원 다니는 것에 대한 매너리즘에도 빠지는 것 같아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지금 학원을 다니지 않는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집에 와서는 거의 영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엄마 마음에, 아이가 좀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사실 좀 들기는 하죠. 그런데 아이가 의지 발휘를 안 하니 제가 계속해서 하라고 푸시하는 것도 서로 피곤하고 그래서 그만 지금 푸시하는 것을 제가 멈추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느끼는 시점에 하겠지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학이나 사회과학은 좋아하고 잘합니다. 책을 좋아하니 독서를 통해 또 사회, 역사, 과학과 같은 지식이 머릿속에 잘 쌓여진 것 같습니다. 수학에 대한 이해력도 좋고요. 그리고 저희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첫째 아들과는 또 다릅니다. 둘째 딸아이는 책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려 이야기하고 놀고 또 친구들과 자신의 생활을 공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뭔가를 만들고 정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손으로 뭔가를 만들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또 어떤 일을 해내야겠다라는 의지력이 둘째 아이는 아주 뛰어납니다. 작년 초등학교 2학년 때 코로나로 학교를 자주 못 가자 머랭쿠키, 마카롱, 스펀지 케이크 등 매일 집에서 베이킹을 하며 자신의 꿈을 파티셔로 꿈꾸며 프랑스에도 자기가 빵 만드는 법을 다음에 어린 되면 배우러 가겠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꿈이 바뀌었네요. 올해는 스마트폰을 새로 생기게 되었는데 유튜브를 시작하며 벌써 구독자도 260여 명 정도 되고 또 유튜브를 시작하는 저에게 편집 기술도 알려주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는 뭐랄까 항상 마음에 열정이 불타오르는 아이입니다. 둘째 아이도 학교가 끝나고 국영수 학습지나 학원을 다니지는 않지만 수업 시간만큼은 집중을 잘하고 또 학습적인 면이 뒤처지지는 않습니다. 학교 숙제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잘하고 또 잘 챙겨서 갑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더 잘하라고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학원을 보내야 할까요? 그리고 유치원생인 6살 막내 아들은 유치원을 즐겁게 다닙니다. 병설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병설 유치원은 사설 유치원보다 글자나 숫자 공부를 더 적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병설보다는 일부러 사설 유치원을 보내기도 합니다. 올해부터 6살 아들도 유치원에서 글자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글자와 숫자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씩 익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가는 것도 즐거워합니다.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더 잘해야 된다고, 더 뒤처지면 안 된다고 학습지를 시켜야 할까요? 이렇게 단계에 맞게 즐기면서 학교 생활을 하다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아이들이 찾고 그것을 통해 활동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수능 점수를 잘 받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이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것, 그리고 창의력이 있는 아이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 몇십만, 몇백만 유튜브들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즐겁게 공유하면서 또 수익을 창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만약 학원을 안 보내면 하루 종일 게임하고 핸드폰 할 거라고. 그래서 그게 염려되니까 학원에 보낸다고. 저희 아이들도 핸드폰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게임도 하죠. 하지만 학원에 의해서 시달리지 않으니까 핸드폰이나 게임도 하기는 하지만 혼자서 버스 타고 도서관도 가고 집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책도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것에 대해 저에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이들 명의로 주식 계좌를 열어 주식을 몇 주 사주었더니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 주식을 사주라고 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인이 되면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한다고.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할 것인지 생각도 해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이들이 반응하고 열정을 갖도록, 이러면 잘 자라지 않을까요? 공부에 관심이 있고 학자가 되어야 할 아이라면 공부 자체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손으로 뭔가를 만들고 친구들과 인간관계를 잘 하는 아이라면 그 재능을 살려 사업가로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지 않을까요? 게다가 저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욱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양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삶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